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막 오전 11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조국 씨의 어제 그저께 검찰 출석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일,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기가 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소미아 파기는 어제 미 국방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합참 의장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국무성의 차관보 차관, 그 다음에 방위비 담당 특사 등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소미아를 연장해라,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 이렇게 계속 촉구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어제 레스퍼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사시에 일본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협력체제에 절대로 유용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각각에서는 제고해달라. 아주 정중하고 그리고 동시에 노골적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르는 일련의 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로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특단의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 파기는 11월 22일을 계기로 폐기되고 이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미국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후속 조치, 후폭풍이 불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주사파 정권이라 그리고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정권의 속성을 볼 때 저도 동의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 좌파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 좌파 정권의 이 내심의 모토는 반미 자주화입니다. 그리고 반일 자주화입니다. 반미 자주화, 반일 민족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책략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한 건으로 반일 민족주의가 성공했지요. 그 다음에 나아가 반미 자주화도 지금 성공 단계에 들어갔어요. 오히려 잘 됐다. 미국 사람 코빼기 한번 납작하게 해줬다. 이렇게 해서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목표는 5개월 뒤에 내년 4.15 총선거에서 물컹한 제1야당 한국당 지리멸렬하고 있는 야권, 이걸 만만하게 보고 우리의 전통적 지지 세력만 결집하면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이석을 확보하고 개헌선을 확보해서 종북형 개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책략이 지소미아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에 악용하는 정말 기가 찬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후폭풍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발단은 2018년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이른바 일본 강제징용공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비롯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사태에 대해서 일본은 즉각적으로 65년 한일 협정은 50년 동안 지켜져 온 것이고, 만일 그 협정의 이행상 다른 이견이 있을 때는 협정 3조에 의해서 제3국의 조정을 위임할 수 있는데, 그 조정에 위임하자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걸 계속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3월 달에 5달이 지난 3월 달에 이른바 반도체의 기본 소재가 되는 3가지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가 아니라 수입 규제, 수입을 좀 까다롭게 하는 절차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가 나서가지고 죽창을 들고 일본에 항의해야 된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자는 친일이며 매국 행위다.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우리는 죽창을 들고 일본을 정신적으로라도 무찌러야 된다. 이렇게 영 반일 분위기를 이렇게 부추기는데 조국 씨가 선도했었고, 그리고 불매운동이 지속됐고, 그런 파동이 계속됐습니다. 8월 22일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 3개월 전 11월 22일에까지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제 지소미아는 날아가게 생겼는데, 8월 22일 그 시점이라는 게 아주 기묘한 것이 그 14일 전인 8월 9일에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했어요. 지명. 그 지명하는 순간부터 조국과 관계되는 일련의 국민을 좌절절망시키고 공정가치와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일들이 그냥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 13일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모든 주제를 조국이 다 블랙홀로 빨아먹게 되고 이 정권의 신뢰가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급강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탈출하는 방법으로 경제 문제고 안보도 연결될 수 있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8월 22일 파기함으로써 이제 상당 부분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그쪽으로 쏠리게끔 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조국 일병 구하기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저는 동의하고자 합니다. 8월 22일 파기 결정을 하고 여론이 오히려 들끓기 시작하자 청와대는 미국과도 사전 협의했다. 이 한미 관계는 아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몇 시간도 안 돼서 협의 요청 받아 없고 협의한 일도 없고 그것을 양해한 일도 없다. 이렇게 되받아 치는 사태까지 생겨가지고 청와대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발상지 아니냐 하는 이런 비난까지 일게 된, 이렇게 이 사태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을 미국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하면서 면전에서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북한에 강제 억류됐다가 몸을 완전히 망쳐서 사망 일보 직전까지 이런 중환자를 이제 미국에 이제 송환을 허용해갖고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며칠 안 돼서 죽은 윈비어 가족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려고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또 윈비어 가족 면담 거절 등 이런 일련의 사태로 반미, 정권의 주체 세력들의 반미 자주화 노선에 아주 부합하는 이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실질적으로 균열이 시작됐고 그 후 폭풍은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후 폭풍으로 진행될 것이다. 차마 그 얘기는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켜봐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후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문재인 정권은 이게 국가 안보 문제를 정권 유지, 연장, 정권 안보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깨닫는 날이 올 텐데 그 깨닫는 날까지 우리는 엄청난 국민적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반일 분위기에서 시작된 이 지소미아 파기가 국가 안보에까지 그리고 한미 동맹에까지 영향을 주는 일로 번지고 있는 이 일, 참말로 기가 막힐 일이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조국 씨가 어제 그저께 검찰에 출두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묵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인권 보장 규정인데 누구든지 수사기관에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방어권,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 권한이 묵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 경우에 묵비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 일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묵비권 행사가 아니고 방어권 행사인데 조국 씨는 적극적으로 아예 알지 못한다, 나는 관여한 일이 없다, 이 말까지도 생각해버리고 나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 막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보는데, 기가 찰 일은 조국 씨는 형법학자로서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에 특검의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내가 한 일이 없다. 요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다른 증거가 풍부한데도 이런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이건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조국 씨가 요렇게 SNS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가 SNS에 올린 많은 글이 3, 4년 뒤, 7, 8년 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예언한 것처럼 쓴 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자기 운명에 대한 예지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짧지만은 30여일 법무부 장관의 임명장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었고 2년 이상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고 또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형법학 교수로 있었다. 그러면 그 1년의 그의 경력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30일 법무장관 할 때에 그 휘하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젊은 검사들 앞에서 기껏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건 조국답지 않지요. 나는 그걸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나와 관계없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자신이 구차스럽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태도야말로 명색이 민정수석진하고 잠시라도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은 사람의 태도로서는 그게 구차스러울 뿐 아니라 기가 찰 일이지요. 뭔가 이 과정에서도 그는 모범을 보였어야죠. 당당하게. 어떤 모범이냐. 자기가 구차스럽게 그런 말을 하기 싫으면 저는 얼마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조국 씨에게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민심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국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에 분출되는 그 민심에 대항해갖고 서초동에 이게 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에 나선 그 사람들의 그 민심을 아마도 금과 억조로 믿고 그 민심이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나는 검찰과 법원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고한 것이 밝혀질 것이고 내 명예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가 찰 일입니다.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증거는 넘쳐나고 김태구 수사관이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에서 밖에 알려진 것 외에도 그가 죗값을 치러야 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로 반드시 검찰이 수사할 대상에 대해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조국이라면 그는 큰 틀에서 이 기회에 가족을 볼모로 하고 가족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가 모른다,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 14가지 공소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조국과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부인하는 게 되니까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정경심이가 했다. 내 아내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결과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게 주요 공직을 지나고 한 가족 단위의 가장으로서 이게 취할 태도입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조국 씨는 마음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2차, 3차로 검찰의 소환이 계속되고 지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여러 중대한 것이 아마 준비되어 있으라고 저는 추정하고 그걸 확신합니다. 조국 씨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압도적 국민들이 참 못 말릴 사람이다. 기가 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